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코인 폭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 올라니까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뭐 새벽 6시쯤이더라고 보니까요. 새벽 6시쯤인데,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고요. 비트코인 크게 한번 흔들리니까 알트코인은 뭐 죽풍락일처럼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한 15분봉, 1시간봉, 30분봉에서 많이 떨어진 거는 한 30% 이상 떨어졌고요. 평균 한 10% 이상 다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15분, 30분 만에 그 짧은 6시 타이밍입니다. 정확하게. 새벽 6시쯤에 갑자기 엄청나게 알트가 떨어졌고, 다시 한 회복세에 있긴 있습니다. 회복세에 있긴 있는데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제자리 다 찾아왔는데요. 비트는 한번 흔들렸지만 비트는 많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비트는 살짝 흔들렸는데 알트는 전부 다 추풍나기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역시 리플도 많이 떨어졌어요. 리플도 많이 떨어지고 뭐 리플이 떨어지니까 알트 더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비트가 살짝 흔들렸는데 알트 엄청나게 떨어졌고 비트는 거의 다 복귀했습니다. 현 시간 지금 오전 11시가 넘어가거든요. 비트는 거의 다 복귀했습니다. 비트는 거의 다 복귀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7, 80%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도 알트는 아직도 아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3, 40% 정도 많이 한 20% 정도 복귀하고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는 알트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파이TV는 이제 파이코인도 하고 사토시 코인도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코인 시장 또 중요하고 또 돈 되는 코인 또 찾아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시청자분께서 야 파이TV 저것도 뭐 저렇게 폭락했는데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찍는 이유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 폭락 시장이 왜 그런 건지, 그러면 전략점이 어떤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폭락한 이유는 이제 일본 금리 인상 걱정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사람들 여타 그냥 거시경제라 그러죠.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세력들이 던졌다 겁줬다 개미들을 한번 흔들었다 비트가 개미 한번 흔들어 보니까 흔들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거시경제가 조금 안 좋다는 이유로 세력들이 그냥 비트를 살짝 흔드니까 알트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왜 그러냐면 비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코인 시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비트가 계속 오르니까 저 언젠가 조정받을 텐데 이런 이제 불안과 공포가 항상 깔려 있었죠. 한 번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10만 달러까지 뚫었다가 잠깐 한번 9만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또 복귀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가 10만 달러 오를 때까지 너무 쭉 올라와 버렸으니까 분명히 이거 조정 온다. 그러니까 조정의 공포라고 보면 됩니다. 조정의 공포. 야, 조정 올 텐데 이렇게 코인하는 사람들이 야, 조정 올 텐데 막 이거 하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정이 빨리 끝나야지 되거든요. 야, 조정 빨리 끝나야 되는데 조정이 끝나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 더 올라가는 건 알아요. 알트도 비트 따라 올라갈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조정 한번 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조정을 몇 번 할 거냐 하면은, 적어도 이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꼭 조정 한 번씩 주지 않습니까? 늦게라면 세 달에 한 번 조정을 준다든지, 어쨌든 무조건 조정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정을 이번에 맞을 때 됐다. 요런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시경제 핑계대고, 하면서 세력이 한번 흔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관점보다는 거의 일본 금리 인상 걱정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봐요. 일본이 이제 이번 달 19일 날에 미국 FOMC 발표랑 같이 미국 FOMC 발표가 19일이거든요. 일본도 그 19일 날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지금 0.25죠. 만에서 금리에서 0.25로 살짝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그게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였습니다. 1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일본은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돈을 또 갖다 줘야 돼요. 이자가 아예 없어. 마이너스 금리니까. 일본은 미친 나라입니다. 돈 빌리면 오히려 그 돈을 돌려줘야 돼요. 이자가 없어요. 돈을 오히려 은행에 줘야 돼요. 말이 안 돼. 은행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일본은 17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줘야 돼요. 내 돈을 말이 안 되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돈 빌리기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일본의 17년 동안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17년 만에. 근데 금리 인상하니까 에나는 갖고만 있어도 돈 되죠.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도 유럽 쪽이나 이쪽에서 엔화를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엔화를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금리니까. 지금 갖고만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이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이번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약간 돌았어요. 일본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거시경제랑 같이 묶여서 떨어진 건데 사람들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요. 이번 달 19일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일본이 한번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던 바람에 일본 경제도 한번 흔들렸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 한번 했는데도 전 세계가 한번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엔화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득을 많이 받는데 이제 엔화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엔화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일본한테 엔화 가져가. 금리 올리니까 엔화 가져가 하면서 이제 일본한테 엔화가 돌아오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올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본이 이번 달 19일 날에 올릴 확률과 내릴 확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갈 확률이 60%고 내려올 확률이 40%랍니다. 제가 여러 채널에 다 조사해 봤는데요. 올라갈 확률이 약간 더 높다고 그래도 그 오디오라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조금 더 올리지 않겠느냐.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충격 안 받을 정도로, 세계가 충격 안 받을 정도로 정말 쥐꼬리만큼이라도 일단 올릴 것 같다. 이게 대세입니다. 쥐꼬리만큼이라도 올릴 것 같다.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제를 끝내려고 조금 더 올릴 것 같다. 근데 조금만 해도 더 올리게 되면 가장 충격받는 게 코인 시장이 충격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아셔야 될 게 이제 19일 전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냐면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19일날 갑자기 일본이 금리 인상해갖고 폭락했을 때의 그 선물 시장의 그 증거금이라도 조정 안 해놨을 때 전부 다 청산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물하시는 분들은 19일 전쯤에 증거금을 많이 넣어 놓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일본 금리 인상을 결정된 다음에 재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을 할지 인상을 안 할지에 따라서 아마 엄청나게 코인 하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게 5번달 19일입니다. 지금이 10일 정도 되니까 한 9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증거금, 선물 증거금을 더 넣든지 안 그러면 그 전에 다 정리해서 일본 금리 발표 이후에 다시 재진입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간밤에 이렇게 대폭락한 이유가 일본 금리 인상이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돌고 있어요.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여파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들이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분께서 시청자분들한테 저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19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물 포지션이나 그다음 현물 포지션들도 현물은 크게 상관없겠죠. 어차피 가만 놔두면 되니까, 안 팔면 되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상향 그래프는 맞는데 이번에 한번 흔들 거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확실히 한번 흔들 것 같은데 그게 일본 금리 인상 발표 때 흔들 것 같다.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완전 오제입니다. 또 완전 오제입니다. 그러면 안 팔았으면 쫙쫙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싶은 사람은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전쟁이 터질지 비상계엄령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다가 비상계엄령 당하는 거라 알고 비상계엄령 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국회에 빨리 가가지고 그게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은 뭐냐면 자, 19일 날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상당하게 코인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19일 전에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증거금을 더 옅은가 정리하시고 일본 금리 인상인가 인상을 안 하는가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